네, 여러분, 오늘 6월 고2 전국 연합 학력평가 다들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구과학 1 문제 빠르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베게너가 주장한 거예요. 그럼 대륙 이동설이 되겠죠. 그럼 대륙 이동설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게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도록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하지 못했죠, 베게너는. 따라서 이 니은은 많이 나오는 이 보기 지문이죠. 그리고 고생대말 빙하흔적의 연속성은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2번. 중요한 문제죠. 복각과 관련된 문제.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요게 복각이죠. 복각은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여러분 크죠. 단 북반구에서는 양의 값, 남반구에서는 음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고위도에서 크고요. 최근 7100만 년 동안 지금 A는 복각이 양수로 점점 증가했죠. 그러면은 북반구 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현재 A는 지금 36도, 복각이 36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한 북이 20도 정도 될 테니까 이 30도, 북이 30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도 틀린 대답이 되죠. 북이 20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구 최초 생명체는 현생누대 때가 아니죠. 저 예전에 뭐 남세균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출현했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신생대 때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생대 초라고 한 것도 틀립니다. 해안선의 길이,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해안선의 길이는 여러분 판게아입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쪼개졌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판게아는 그냥 이 대륙의 주변, 이게 해안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쪼개지면 이 닿는 면적이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도 대륙이 쪼개졌을 때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답변이 됩니다. 왜? 이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되어서 다시 갈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대륙으로 점점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고지작이 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지금 요게 유럽 대륙인데, 지금 얘를 요런 식으로 이동시킨다면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요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팽이가 돌듯이 이 축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안에 있는 이 바다 없이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진다. 따라서 원래 이 고지자기극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 뻥이죠. 최근 1억 년 동안 대서양은 넓어졌다. 그렇죠. 얘네들이 원래 합쳐 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다가 생겨났죠. 따라서 대서양은 넓어졌고, 지작이 북극 겹보기 이동 경로를 통해 대륙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니, 이거는 뭐 몰라도 풀 줄 알아야죠. 그림을 안 보고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4번 니은 디귿. 5번. 이것도 뭐 표를 볼 필요도 없죠. 자, 니은. 가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 이게 뭔데? 그렇죠. 유기적 퇴적암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화학적 지금 처트 있죠. 이거는 이 규질이라는 것이 이 SI 성분, 이 SI 성분들이 물에 녹아 있다가 침전을 하면서 생긴 게 이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 디귿. 자, 그러면 여기 유기적인 퇴적암의 처트는, 얘네는 이제 규질, 뭐 생명체들, 규질 뭐 유공충, 여러 가지 이제 껍질이 조개 껍데기 같은데 그게
CaCO3 탄산칼슘 이런 탄산칼슘 성분들이 아니고 규질 성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또 이 생물의 유해가 쌓이면서 처트가 될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화학적으로 물이 증발하거나 하면서 침전되어서 생기는 처트가 있다. 그런데 이 처트는 규질 물질이 침전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내었어요. A는 아래로 하강하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이 되겠죠. 니은 B는 열점은 B에 의해서, B가 바로 곧 따뜻한 플룸이죠. 자, 그리고 X 다시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죠.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아닙니다.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좀 더 이 안쪽에 약 5100km 정도 되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땡.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조금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꺼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꺼낸 다음에 언제는 회색, 언제는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으로 회색으로 칠해진 요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칠해진 것은 이 틈에서 칠한다. 따라서 이 틈이 바로 이 발산형 경계 해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이건 맞겠고, 그리고 그 생성될 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이 기록이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고지자기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A와 B는 지금 여기서도 정자극기,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A와 B의 고지자기 방향이 같다고 하면은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8번. 여러분 이거 뭡니까? 판상전리죠. 판상전리. 그러면 심성암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겠죠. 이미 심성암이네. 자, 화강암은 A의 A다. 화강암은 대표적인 신성암이죠. 자, 니은 나에서 형성된 지질구조는 주상전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화산암, 분출암이죠. 근데 이러한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어떻게? 그렇지.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게 여러분 판상전리죠. 그래서 니은 땡. 디귿 A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은 얘가 더 크죠. 이 압력이 지금 감소했잖아. 감소했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한 건 딩동댕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기형 디귿입니다. 자, 9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 자, 얘는 건열이고 얘는 사층리인데, 건열은 원래 역전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사층리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가 있을 때 이게 정상 상태. 그리고 지금 가와 나는 모두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기억. 가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지. 건열이니까 니은 나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얘는 그렇죠. 이쪽으로 흘렀겠네요. 알 수 있고, 가와 나는 모두 역전된 상태이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습곡이죠. 얘도 횡압력. 얘는 장력을 받았네요. 여러분 위로 볼록, 역전 없었기 때문에 배사 맞고요. 여러분 우리 누워있을 때 배가 위로 볼록하죠. 나는 상반이 지금 여러분 이게 단층 면인데 여기다가 한번 쭉 해보세요. 이게 위죠? 이게 상반입니다. 이게 하반입니다. 그러면 이 상반이 지금 상반이 원래는 여기에 있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 정단층이에요. 상반이 내려온 정단층. 그래서 이게 맞는 걸 설명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이 받아서 형성되지 않았죠. 얘는 횡압력, 얘는 장력을 받아서 형성됐기 때문에 디귿은 뻥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11번 자 봅시다. 자, 이 중에서 주로 밝은 색은 화강암밖에 없습니다. A는 화강암이 되어야겠고요. 여기가 반려암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튼간 현무암이 되어야겠네요. A는 현무암이다. 이거 거짓말. 자, A는 화강암인데 B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맞네요. 기억의 예로는 지금 예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빨리 식었거나 지표 근처에서 식었거나 요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생성된 것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답변.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12번 자, 사막 빙하. 여러분 육상 환경이죠. 자, 삼각주 해빈들은 육지 환경, 육상 환경에서 바다로 전이 되는, 그래서 연안 환경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해양 환경이고요. 자, 가는 연안 환경 땡. 니은 선상지는 여러분 이런 산에서 산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느려지죠. 갑자기 느려져서 얘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타나는 게 선상지예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여러분 연안이겠습니까? 아니죠. 육상 환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륙대 대륙 사면 대륙붕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저탕류가 흐르죠. 이 저탕류들은 여러 퇴적 입자들이 섞여 있는데 무거운 것들이 먼저 떨어져서 무거운 게 아래,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갈수록 위로 쌓이는 게 여러분 우리 점이층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환경, 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에서 저탕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층리, 바로 점이층리라는 거. 선생님이 제가 이 선상지가 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 실수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를 잘 지워주시고요. 답은 2번으로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얘는 신생대, 얘는 중생대고요. 또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얘가 중생대인데 얘는 저희 고생대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대신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수능 때 실수할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대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출연한 순서는 가나 다 거짓말이고요. 나는 해성층의 해성 환경인데 육지 환경 거짓말입니다. 번성했던 기간은 신생대 제일 짧죠. 중생대보다 디귿. 다보다 짧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번. 자, 여기 이제 이 그림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 구멍이에요. 구멍이고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보면 바람 많이 부는데 이런 거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뭐냐면 바람이 이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여기가 입구가 크고 여기가 좁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구멍이 바람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풍이냐? 남서풍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온대 저기압인데 이거 지금 학교마다 진도가 나간 곳이 있고 안 나간 곳이 있을 텐데, 온대 저기압을 배운 곳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A는 여기 지점이고요, B는 이제 여기 지점이고 C는 여기인데, 일단 이 A, B, C에서 바람이 여기 A 지역에서는 북서, B에서는 남서,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도 이제 저기압이 풍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 알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는 있는데, 일단 자, 가에서 풀어봅시다. 가에서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했는데, 자, 확대를 해볼까요? A 지역은 여기고요, A 지역 여기고 B 지역 여기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1008 헥토파스칼 이렇게 보입니까?
그 1008 헥토파스칼에 B는 내부에 있고요, A는 밖에 있어요. 그럼 누가 기압이 더 낮아요? B가 더 낮아요. B가. 이거는 일기도 이 등압선만 봐도 풀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C 지역의 풍향지시다. C는 남동풍인데 나는 남서풍인데? 거짓말이죠. 이건 B 지역의 풍향지식입니다. 자, 온대적 기압은 점차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했으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역이 되겠죠. 자, 15번 봅시다. 일단 생성송설을 보면은 사암이 먼저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 화강암이 관입을 해왔죠. 왜? 여기 변성된 흔적 보이죠? 그러면은 관입을 했기 때문에 사암이 화강암보다 먼저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합이 3번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셰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됐다. 이건 관입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기역은 화강암이 변성된 것이다. 여러분, 아니죠. 변성은 원래 만들어져 있던 사암에서 생겼겠죠. 자, 니은 포획된 암석이다. 화강암의 포획된 암석은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들어간 사암이 포획암으로 나타나겠죠. 세일은 부정암 이후에 화강암이 쌓이고 그 다음에 부정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셰일이 쌓였기 때문에 화강암에서는 셰일이 절대로 포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셰일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고사리 화석이 관철되었대요. 고사리는 땅 위에서 육지에서 사는데 그러면은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난정합은 변성암이나 화성암 다음 그 위에 부정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층이 퇴적되었을 때를 난정합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딥니까? 여기 화강암 위에 부정합이 있고 셰일이 쌓였죠. 여기에서 난정합이 아주 잘 관찰이 되고 있구나. 자, 16번 여러분 이거 풀면서 전 선생님도 좀 참 그랬는데 이거는 요걸 알아야 돼. 이 방사성 원소의 양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간이죠. 여러분 이 반비례 그래프죠. 뭐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풀 수 있었을 건데 반비례 그래프라서 이 기간은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초기 때 확 준다는 거야. 단지 여기에서 같은 건 반감기 50%로 반절로, 그리고 50에서 25%로, 25에서 이제 12.5%로 이렇게 반절씩 되는 기간이 같다 뿐이지 요 기간은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이때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 많이. 이 그래프를 토대로. 이 그래프는 여러분 어떤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가 기간이 더 짧고 더 확 빨리 줄어들고 이때가 이제 기간이 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걸리는 시간은 A와 B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이 문제가 선생님 기억에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이번에 풀면서. 자, 그리고 X는 모원소이고 여러분 이거 색깔이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스캔을 했어요. 실제 시험지를 가지고 풀어보기 위해서. 근데 색깔이 이상한데 이거 다 똑같은 X예요. 미안합니다. 그거는 X는 그래서 모원소이고 Y가 자원소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다 풀어보셨겠지만. 그리고 당연하죠. 모원소 함량비가 25면은 나머지 75는 없어진 거나 누가 먹은 게 아니라 자원소로 갔겠죠. 그러면은 25대 75 하면은 1대 3 아닙니까? 자, 그럼 기억 맞아서 디귿 맞아서 답은 3번이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어요. 자, 17번을 보면, 자, 여러분 이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이게 참 알기 싫어도 알아야 되는 약간 좀 그런 건데, 일단 가시광선 영상 보면은 두꺼운 구름이 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겁니다. 얘는 반사를
덜 하기 때문에 좀 어둡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적외 영상 보세요. 적외 영상에서는 이 높은 구름이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낮게 있는 구름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이 적외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많이 방출해요. 그러면 많이 방출하는 걸 선생님, 아니 흰색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을 한 거죠. 야, 온도가 낮은 곳에서 적외선이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차가운 게 좀 더 온도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구름에서 온도가 높지만 회색으로 표현을 하고, 온도가 낮지만 높은 곳에 있는 거를 흰색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문제인 거죠. 자, 일단 니은 보겠습니다. 정란운은 여기 이게 정란운이죠, 여러분. 두꺼운 구름.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이 모두 흰색으로 나타난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알겠죠? 이게 정란운입니다. 그런데 정란운의 이 끝부분은 대륙권 계명까지 발달을 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높은 구름이라는 거. 그 높은 구름에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은 하층운이 상층보다 많은 것,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이 조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해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해구, 근데 이게 해령이죠. 왜? 지금 음파 왕복 시간이 거꾸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짧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여기가 짧기 때문에 여기가 봉우리가 있다는 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전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해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해구고요. 여기가 해령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열곡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열곡의 위치가. 자, 그러면 가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땡. 니은, 나에는 수심이 6,000m보다 깊은 곳이 있다. 자, 그러면 뭐 계산해 봅시다. 6,000m를 속력 1,500m/s 이내가 4초 만에 가요. 약분해보면 4죠. 근데 얘는 왕복을 해야 되니까 8초가 나왔을 거야. 그럼 보세요. 8초보다 더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6,000m보다 깊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A는 지금 해구인데, 해구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짓말을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19번. 여러분 A 해령인데 이건 대표적인 현무암질 마그마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자,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낮다 하는데, 여러분 C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되죠. 그럼 C가 상승해서 여러분 대륙 지각은 유문암질이잖아요. 유문암질 또는 우리가 화강암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문암질과 화강암질은 밝죠. 왜 밝습니까? SiO2 함량 많잖아요. 밝아요.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대륙 지각을 뜨겁게 녹일 거 아니에요. 뜨겁다 하고 녹아. 그러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와 섞여지면 당연히 SiO2 함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왜?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것과 많은 것이 합쳐지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SiO2 함량은 B가 C보다 증가를 해야 하는데 낮다고 했습니다. 뻥. 자, 디귿. 기역과 같은 과정은 지금 물이 포함되어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다시 말해서 물이 포함되는 곳은 어디죠? 바로 여기 섭입대 C이다. 딩동댕. 3번 기역 디귿입니다. 여러분 20번은 이제 뭐 새로운 자료, 새로운 그래프를 주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천천히 좀 봤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A 지역에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퇴적층이 형성되는 동안 퇴적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식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퇴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일정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이 있네? 퇴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네? 기억은 다. 자, 니은 1t, 2t 여기죠. 퇴적 속도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냐? 여러분, A 지역은 이 기간 동안 하나의 D 이만큼 쌓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여기 있잖아요. 시간분에 똑같은 시간분에 D야 이만큼 쌓였네. 그게 이제 퇴적 속도죠. 자, B 지역 봅시다. B 지역은 반절 쌓였어요. B 지역은 시간분에 2분의 D가 쌓였어. 그러니까 A 지역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값과 같죠. 따라서 니은도 맞게 돼요. 그냥 어렵게 써놨는데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1에서 2D 이 구간을 볼게요. 평균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대요. 자,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게 A는 이때 쌓였어요. B는 이때 쌓였어요. 이 구간 동안에. 그러면은 이게 더 옛날이래. 그럼 옛날에 당연히 쌓인 게 나이가 많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6월 지구과학 1 고2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 그대로 찬찬히 보면은 아마 틀린 것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아쉽지만 그런 실패 경험, 틀리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때에서도 수능을 아주 잘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하나만 좀 강조하면은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줘. 오답 노트. 다른 문제집 말고도 이 기출, 그러니까 모의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문제 여러분 꼭 만드셔서 수능 때 절대 실수할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